특히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역 중에서 메리트를 보실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역에 생산 라인이 6개가 들어오고 가운데 53층짜리 컨트롤 타워가 들어옵니다. GTX C 노선의 마지막 역인 덕정역, 여기가 지금 양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덕정 IC 해서 도로망도 새로 깔리고요.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자, 지난 9월 21일 2시에 갑작스럽게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죠.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방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라는 제목으로 갑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고,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세종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도자료는 링크에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다운받으셔서 아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기본 취지는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규제지역 조정을 심의했다. 그래서 지방권 일부 수도권 아파트 외곽지역 조정지역을 해제하는데,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그리고 하향 안정 요인들이 증가하였다라는 것에 기반하여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들을 등을 고려할 때 뭔가 선제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로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표로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냥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왼쪽에 이제 참고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 어디가 해제되고 어디가 풀리는 거냐라는 걸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조정지역, 그러니까 과거에 조정지역이었던 게 비규제 되는 게 가장 의미가 크죠. 규제, 투기과열에서 조정되는 거는 퍼센테이지만 내려가고 실거주, 대출 받았을 때 실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이었다가 비규제가 되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게 되는 지역이 동두천, 파주, 양주, 안성, 평택 이런 도시들이 있고, 더 아래쪽으로는 울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청주, 천안, 공주, 전주, 포항, 창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지역 중에서 메리트를 보실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GTX B 노선을 끼고 있는 양주,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는 평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방 중에선 당연히 광역시 위주의 울산, 대전, 대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광주, 부산은 앞으로 당장에 집값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를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은 아닐 거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다주택자가 투자를 할 여력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취득세 중과가 있기는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라든지 아니면 아직 다주택이 아닌 그런 명의가 있으신 분은 취득세 중과 없이 투자를, 대출을 받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투기 지역이었다가 투기 과열로 한 단계 내려온 지역으로는 인천, 세종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서울 지역, 경기도 남부 아니면 일산 이런 수도권, 서울 주변 인근에 있는 경기도 일대는 여전히 같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과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규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만 달라지고, 조정지역이면 10%씩 더 해줘서 대출을 9억까지는 50%까지 해주고, 반면에 투기과열지구는 40%, 9억에서 15억 구간에선 20%, 조정지역은 30%, 그리고 15억 초과분에 대해선 둘 다 대출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에 대해선 기존 주택 하나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대출은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 포지션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투자자라는 건 보통 집을 사서 세를 주는 건데 내가 실거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요거는 큰 의미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비규제로 가는 순간 이 구간도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LTV 6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는 취득세 중과,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죠, 비규제는. 그리고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는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8%, 12%가 나오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3주택부터 8%고요. 그리고 양도세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6개월 안에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2년으로 정부에서 연장을 해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2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은 거주를 안 해도 돼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상세한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보유했을 때 비과세, 그리고 1세대 1주택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종전주택, 그러니까 내가 기존 집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가, 그걸 2년까지 줬었는데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년 안에만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내가 2주택이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을 하면 내가 매도를 하는 기존 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부분에서 세금 혜택이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지역을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평택입니다. 평택에 어떤 게 들어오죠? 지금 여기 회색 부분 있죠? 전체가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예요. 그래서 좀 지도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이 구역에 생산 라인이 6개가 들어오고 가운데 53층짜리 컨트롤 타워가 들어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수요, 그리고 이분들의 소득 수준, 기본 연봉이 1억 이상이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에 약 7,0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7,000명이 하면 이 가족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관련된 업종들, 어떤 회사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부가 사업까지 생각을 하면 엄청난 부동산 수요가 생길 거다라는 거는 사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바이든이 방문을 했을 때 청와대보다 먼저 간 게 이 평택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고 미국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여기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택의 뭐 인구수라든지 세대수 변화를 찾아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을 봤을 때도 과거에 2017년부터 분양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일자리가 계속 들어오니까 2021년도 되면 지금 시점에 미분양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공급량이 없진 않아요. 2023년 빨간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공급될 양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만큼도 소화를 했는데 지금 미분양이 없잖아요. 앞으로 공급될 이 양을 소화를 못 할까요? 소화를 다 할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이런 호재가 있는데도 규제가 풀렸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값이 올라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든지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인하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 시점에 돼서는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이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집을 대출받아서 사거나 이런 여력이 생기겠죠. 대출 이자가 저렴해지니까요. 저는 미래 시점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공인중개사 가서 이거를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 단지에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3억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뭐 2억 4천, 20% 싸게 입찰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투자자들이 막 유입이 될 때 나는 미리 사놨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거를 다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양주는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호갱노노가 보이실 텐데, 보면 지금 아직 화면상의 이 규제 지역 노란색 빨간색이 바뀐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양주가 어디냐면 거의 뭐 동두천과 의정부의 사이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양한 호재가 있어요. 보면 GTX C노선의 마지막 역인 덕정역, 여기가 지금 양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뭐 덕정 IC 해서 도로망도 새로 깔리고요. 약간 아래쪽에는 양주역, 요게 이제 7호선 포천 연장으로 해서 또 양주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규제가 풀렸어요. 다만 GTX C노선은 아시겠지만 2030년 완공 예정이고, 보통 지하철 연장은 늦어지기 때문에 2032년, 33년 이때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더 남은 얘기기는 해요. 다만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 이게 지금 같은 가격에 유지를 하겠느냐? 아니겠죠.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여기에 씨앗을 뿌려 놓는 거예요. 규제가 풀렸으니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취득세 준 거 안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데를 투자해 놓고 10년 뒤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역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양주역, 다양한 도로 호재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는 양주 주변 아파트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평택,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평택을 보셔라. 거기가 5년, 6년 뒤에는 정말 많이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소식을 다뤄보면서 어떤 지역이 해제가 됐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대출 부분, 세금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외에도 뭐 청약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규제와 비규제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제가 뭐 재개발까지 얘기를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세금 대출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와 파생돼서 수도권 주변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앞으로 유망해질 건지, 풀린 지역 중에서 어디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양주와 평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경매 물건이 어디가 나와 있는지 한번 필터를 해서 보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